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종암동 도남일동 지역구 의원 김오식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기 전에 지난번 임시회 269회 임시회 때 청장님께서 본회의 안건 처리하는 마지막 폐회일에 이제 불참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한번 좀 듣고 좀 갔었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개회를 하면서 구청장님이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가 있었고, 또 이제 폐회일에는 이제 모든 안건이 이제 상정된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는 날이기도 했었고,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었던 날인데 의사 일정이 사실은 뭐 갑작스럽게 잡히는 것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해명의 말씀을 한마디 정도는 하고 좀 지나갔으면 합니다. 이제 그걸 포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회의 폐의 때 불참했던 것에 대해서 그건 합법적으로 의장님께 통보를 했고, 그걸 개개인 의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승낙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으면 의장님이 뭐 의장님에게 보고 드리고 뭐 허락을 받으셨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개회인 날 구청장 출석 요구가 있었던 날 정도까지 출석 요구가 구청장을 비롯한 그렇죠. 구청장 사무관 과장까지죠. 구청장님을 포함한 포함함.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미국으로 출장을 가시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폐회일에는 돌아오시는 줄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못 돌아오시는 걸로 알고 이제 그런 의구심을 들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의사일정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가급적이면은 그 본회의가 있는 날은 뭐 개회일 같은 경우는 안 계셔도 전 크게 뭐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안건이 처리되거나 구정질문 있는 날은 있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럴 만한 이제 타당한 사유가 돼서 이제 양해를 구했고요. 또 김오식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개회보다도 폐회가 더 중요하다 그러는데 또 뭐 저는 또 생각을 또 달리합니다. 뭐 폐회도 중요합니다. 또 개회도 중요하다. 이렇게 받고 사전에 또 의장님으로 산 관계분들에게 좀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뭐 그건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다른 의원분들도 이제 청장님의 일정이나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의사 일정과 관련돼서 참석하시는지 불참하시는지는 개별 의원들도 좀 알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구청장이 직접 22번의 의원님들 개별에게 통보 지금 하라는 그 말씀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지금 뭐 모르겠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청장님께서는 그 의사 일정을 특히나 이제 마지막 안건 처리하는 날 구정질문 있는 날은 가급적이면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참석을 해주십사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개별 위원들이 알게 하는 거는 사실 뭐 의회 사무국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쉬움을 토로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우리 김오식 의원님도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경우. 그게 이제 특별한 경우라고 저는 이제 봤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그렇게 절차대로 해서 이렇게 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뭐 이건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이 법령 및 조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을 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적법 절차에 대하여라는 주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뭐 갑작스럽게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아니고 조금 됐죠. 좀 오래됐어요. 이게 이제 집행부에 이제 구청의 집행부 안에 위치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제 의회가 이제 추천하도록 하는 그 규정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의회 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예컨대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이 이제 2명이 포함되게 돼 있어요. 그 의회 추천으로. 그다음에 뭐 공단 임원 추천위원회, 뭐 재단 임원 추천위원회, 그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이제 워낙 많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의회 추천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현재 의회의 관행과 그다음에 이제 집행부의 관행은 이게 사실은 같이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의회 추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현재는 이제 본회의 의결 없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본회의 의결 처리 없이 의회 추천, 이제 의회 추천, 제가 볼 때는 이제 의회 추천이 아닌데 어쨌든 그 의회에서 이제 공문이 가서 그것이 의회 추천으로 인정을 하고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현재는 하고 있어요. 그 이제 그런 게 지금 현황인데,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저희 개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추천 요청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어떤 의원분들을 혹은 외부 의원을 추천할 경우에도 어떤 분들이 추천됐는지를 개별 의원들은 모르고 사실은 지금까지 왔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의회에 이제 수발신 공문 정도, 리스트 정도까지는 저희 또 이제 보고 있어서 이제 이전하고는 좀 경우는 좀 다른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4월 30일에 있었던 265회 구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266회 6월 28일 266회 구정질문 때도 역시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도시관리공단 임원 선발 과정이나 뭐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하자가 있다, 이건 적법 절차에 맞지 않는다, 이제 그런 지적을 제가 들었었던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장님께서 이제 답변 내용은 의회 내부의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답변도 있었고, 또 이제 저희가 그 이후에 관리카드 형태로 오는 것에서도 다 적법 절차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답을 다 주셨어요. 이제 그런 게 지금까지 경과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그 문화재단 그 비상임이사 그 추천이 좀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공단 그 이사장님 관련해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또 추천 요청이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이제 첫 번째는 그 집행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회가 추천을 하도록 하는 제도의 이 취지가 뭐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그건 이제 김호식 의원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 이제 똑같습니다. 뭐 그렇죠. 뭐 상식적인 거니까. 예, 똑같고. 저희가 지금 모든 위원회가 지금 100여 개가 넘죠. 저희가 140개 됩니다. 위원회가 140개 위원회가 되는데 엄청 많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약 70개 비면 한 68개 정도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의원님들을 참여해야 된다. 구의회 구의원님들 몇 분 이렇게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 명시가 돼 있는 데가 한 40여 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저희가 통상적으로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또 지역의 여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전문성 이런 기타 등등 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해야 된다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좀 아까 말씀드린 좀 여러 가지 공정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또 객관성 또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두고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을 좀 저희가 뭐 특별히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배려 차원도 솔직히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이런 데는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의원님들이 그거를 좀 지역의 중론을 들어봤으면 좋겠구나 이런 차원도 있어서 의원님들을 가급적 저희는 참여 이렇게 하게끔 하는 거죠. 그 저기 뭐 그 두 번째 이제 그 배려 차원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 추천이라고 이제 명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딱 명기되어 있지 않고 이제 의원 중에서 이제 구청장님이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럴 경우는 아예 이제 청장님께서 뭐 지명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현재는 이제 추천 요청을 하시죠 의회로.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특히나 그 의회 추천이라고 이제 법령상 명기되어 있는 경우를 저는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의회 추천에 대한 법적 취지나 이런 거는 사실 총장님이나 저나 뭐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뭐 우리 청장님도 구의원도 해보셨고 시의원도 해보셨으니까 이제 의회 차원에서 이제 집행부에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너무 잘 아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의회 추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현재 시점에서 청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저희는 매뉴얼대로 하는 거죠. 예,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될 때는 제가 법령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그 기관에다가 단체에다가 소속 단체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죠. 의장님께 공문을 발송하지요. 뭐 의회 내에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의견이 집약돼서 추천이 들어오게 되면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걸 추천받은 공문을 저희한테 회신해 주면 그걸 적법성을 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시스템상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부의 의회 내에서 의견 조율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별도 조사, 뭐 감사 또는 뭐 이런 상황 점검 이런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서 뭐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제가 실행은 뭐 하지 않습니다.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뭐 다른 기관하고 이제 의회와 구청과 의회의 관계는 이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뭐 이제 법적으로 뭐 대립구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곤 하는데 다른 기구하고는 다르죠. 다른 외부 기관하고도 다르고 구청과 의회는 사실은 한 몸이죠. 한 몸 속에 대립구도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공문이라고 하는 거는 형식이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이 예컨대 조례를 개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조례 개정은 당연히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만 갔다. 그러면 그 공문이 유효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의원님 그런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방향을 좀 의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저희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의장님한테 여쭤봐야지. 왜이 자꾸 말씀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의회와 집행부가 자꾸 이간질되는. 아니요. 예, 이거 참 잘해. 무엇이 법인가를 좀 같이 고민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의회 내부라고 그러는데 그럼 의회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의회는 사실은 뭐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예결이나 이건 다 본회의의 보조기관인 거지. 의회는 본회의일 수밖에 없고 의회의 의사는 본회의 의결로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뭐 제가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가 집행부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만약 그런 공문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적법 절차를 갖춰서 주십사라고 의회 사무국에 요청을 하면 의회 사무국에서는 이게 그 적법 절차 다시 밟아서 제대로 된 안으로 가지고 와야죠. 절차를 밟아서. 근데 어쨌든 이제 청장님 지금 현재 생각은 어쨌든 요청을 했고 그게 의회에서 공문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그거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하는 것은 그 기관 최고 책임자 결정권자의 직인 이게 상당한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효가 많은데 그게 지금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최고 의사결정권자고 청장님 결정하시면 되죠. 근데 의회는 의회의 속성상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 그러니까 이제 의장님은 의회를 대표로 하시죠. 의회를 대표하시는 건데 그 의회를 대표한다 하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제 해석을 내리고 동시에 지방 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설령 그런 내용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도 무효다라고 하는 게 일관된 대법원 판례예요. 이제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제 의회 내에서도 이제 논의가 이제 의원분들도 생각이 좀 갈리는 부분도 있고 또 사무국에서도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무국 차원에서 이제 법령 질의회신을 넣어서 답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게 첫 번째는 이제 행안부 답변이에요. 이제
의회 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이제 의원 선정 방법, 그 회신 내용, 정식 의결 과정을 거쳐 지방의회에 그 추천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였다면 정식 의결 과정을 거쳐 추천하여야 함. 이것이 행안부 답변이고요. 그다음에 법제처도 기존에 다른 질의에 신 내용이 있지만 이걸 명기해서 의회 추천이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느냐라고 해서 물어봤을 때 성북구 의회의 추천은 성북구 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법제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청이 아마 그 고문 변호사 쪽인지 모르겠는데 법무부의 헤리티지 답변이 이제 아예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열을 해서 결론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건데 이런 질의예신을 받기 전에도 너무 명백하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건 이제 의회 내부일 수 있는데 의회의 의사를 표출하는 거는 본회의 의결일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볼 때는 의회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의사가 뭐냐, 본회의 의결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공문이 오면 그 본회의 의결이 있었다, 의회의 의사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 하여튼 돌릴 필요 없고 의원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만약에 그러면 전부 점검해서 아니면 전부 해촉할까요? 이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다 해촉하고 앞으로 의원님들 부분에서는 좀 위축하는 것을 방지를 할까요? 앞으로 의원님들은? 의원님 생각에? 저는 적법 절차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향후에 첫째는 향후에 원칙대로 해라. 법대로 해야죠. 이게 만약에 법대로 안 해가지고 누가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쟁송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누가 이거 관련해서 누가 쟁송을 제기하거나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이게 그 구청이나 아니면은 어디서 뭐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게 명백하게 하자가 있는 건데 그게 우려스러워서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회 차원에서 이제 또 개별 의원 입장에서 이제 의회의 의사결정에 배제가 되는 것은 저 말고도 다른 의원분들도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다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 적법 절차대로 하자. 첫 번째. 두 번째. 기존에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이 두 가지예요. 예. 자,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에게 한번 이런 말씀 한번 하셨죠. 예산 성립 전 예산 간주 처리 앞으로 원칙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가급적 그때부터는 좀 시행을 하려고 이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또 한번 기름 11단지 그 법정동과 관련해서는 그때 사무감사 발언을 보니까 왜 이것을 의회에 올렸느냐 또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원칙상 조건이 충족되면 의회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게 이제 그 집행부의 해석과 저의 해석이 다른데 거기에 보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 필요한 조치가 이퀄 의회에 상정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절대. 조치는 여러 가지 실태 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집행부가 판단을 반드시 해야 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돼서 그게 다 일련의 조치인 거예요. 필요한. 자, 저희가 충분히 그런 내용을 저희도 심도 있게 했어요. 해서 의회의 승인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라고 해서 상정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왜 너희들이 하지 않고 올렸느냐? 본회의 의회에 안건을 상정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그 안건을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리면서 반드시 통과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또 설명도 해 주시고 하면서 올리는 거잖아요. 아니 딱 그런 건 아니죠. 아니요, 그건 의원님 자의적 생각이고 이게 상정에서 반드시 통과만이 아니고 의견을 저희가 참고 또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충족되면 올리는 거죠. 의견 청취를 많이 할 것 같으면 안건 상정을 한다기보다 왜 그러면 동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특정한 경우의 수를 안건으로 해서 상정을 한 거니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저희 상임위 입장에서는 그 안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안 자체를 만드는 게 집행부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 경우는 지금 이 경우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건을 상정을 할 때는 통과를 전제로 해서 제가 만들어서 상정하는 게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은 상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이게 가결만이 아니라 저희가 보면은 지금 연간 쭉 보니까 저희가 접수된 안건이 한 152건 중에서 여기에서 부결된 안건 또는 보류된 거 또는 수정 가결해서 의회선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만에 혼자 해서 이걸 의결을 결정하는 이런 기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에서는 집행부가 옳다고 생각한 안을 만들어서 올리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안이 이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부결을 한다는 얘기는 집행부의 생각과 의회의 생각이 다른 거죠. 의원분들. 그 의회는 결국에는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22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숫자로 얘기를 하겠죠. 과반이 넘어가면 그 안이 가결이 되는 것일 테고 숫자 그 과반 이상이 부결한다면 부결이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각자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인 아니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기름 그 11단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2분의 기관이기 때문에 네. 의원 한 분 한 분 22분의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걸 집행부에서 처리하지 왜 이걸 곤란하게 우리한테 상정했느냐. 이건 또 원칙과 기준이 또 다른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니 그 완전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 그쪽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면 더 세밀한 문제도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필요한 조치를 해석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 만약에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된다면 그 법에 의회에 상정해야 된다라고 표기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집행부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들이 있는데 그 절차를 밟아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올라온 안이 이렇게 2분되는 안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플러스 이제 섬으로 고립되는 부분까지 해결하는 어떤 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게 다 일련의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 일련의 조치라고 하는 그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이 그 신청을 하면 반드시 본회의에 그대로를 상정한다. 이게 필요한 조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문제는 좀 이 문제하고 좀 약간은 조금 경우가 딱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의원님이 그 원칙과 기준이라는 게 그 통례라는 것이 있고 또 관례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원칙대로 가라라고 이제 처음에 초청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관례와 관행과 이걸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근데 위법적인 관행은 이제 그거는 이제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그런 의회에서 지금 저희가 추천 의뢰해서 의회에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공문을 받았어요. 뭐 본회의에서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의원님들의 개개인 의견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데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아마 이렇게 지금 유축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지금에서 그런 과정들을 집행부에서 이것까지 검토해라, 확인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대법원 판례 쭉 오면서도 대법원 판례 법제처 해석 이제 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지에 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또 다시 여기 이제 성북구 의회 사무국 차원에서 법제처 해석 의뢰를 하고 행안부에 질의 회신을 하고 또 저기 그 구청의 그 고문 변호사 집단인지는 모르겠는데 헤리티지 법무법인의 의견을 다 받았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론이 이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기존의 관행이 이 법하고 안 맞으면 그러면 그 관행은 위법한 관행인 건 맞잖아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지난 거는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지난 거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하자가 있지만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거는 지난 거대로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그거를 의회에다 반드시 떠넘겨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는 책임의 회피나 떠넘길 사안이라기보다는 이거 자칫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의회 매 건마다 뭐 예컨대 지금 말하자면 148건을 전부 다 앞으로 그러면 한 건별로 이제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고 심지어는 의원님들 발언 표결까지도 봐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의원님 말씀하면 확장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요 원칙으로 하면 거기까지 봐야지요. 지금 아니, 계략적으로 뭐 지금 의원님 이제
예. 지금 위원회 위원 추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많다가 보니까 추천되는 것도 많아요. 그 중에는 뭐 중요한 건도 있고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건들도 있지만 형식상은 뭐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이제 이거에 위법하다고 보고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도 꽤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게 관행과 이 형식 절차하고 같이 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게 저희가 본회 이제 정례에도 있지만 임시에도 수시로 열리고 있잖아요. 그때 그다음에 언제 그 위원회 추천이 있는 건지 다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 각 부서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임시에 열리거나 정례에 열릴 때 패키지로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거 절대적으로 절차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것이 그 의회 내부에서 예컨대 조례를 다루거나 아니면 어떤 기타 다른 동의안을 다루거나 승인안을 다루는 거하고는 달리 다른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의장님 직권 상정식으로 해서 처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절차는 간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거는 단지 본회의 의견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이게 의원님 그 간단한 방법은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그게 완료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걸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거 해라. 아니, 그런 말씀인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의회가 의장님 혼자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제 대법원 판례를 읽어드렸지만 제가 뭐 인간적으로 우리 의장님 존경하고 하지만 또 의장님이 계속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다음에 다른 의장님이 오시잖아요. 저는 그 의장님의 어떤 그 인격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법인가를 찾아서 그대로 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술적으로도 어렵지는 않다 이거예요. 의회 추천을 하는데 우리 나머지 21분의 의원님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은 그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 제가 청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 이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가서 그 집행부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서 만약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는 그 거부를 할 당연한 권리가 있죠. 그건 집행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판단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한번 의원님이 먼저 내부적으로 한번 그 의견을 조금 한번 조율을 해주세요. 해주셔서 앞으로 이런 건 그러면은 다른 방식으로 하자. 예. 다른 어떤 방식을 다 통해도 되는데 예. 제가 검토한 바로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다 위법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한번 자문 변호사님한테 다시 한번 그 검토를 받아 보시든지 한번 그 검토를 좀 저는 할 만치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여러 군데 뭐 반복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의뢰도 해보고 또 이게 자료도 다 받아봤는데 불구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거 하자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신 이제 기술적으로는 의회 내부에서 그걸 좀 간이하게 하는 방법은 그건 이제 의회 내부에서 얼마든지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의원분들이 상의해서 한다고 치고 이제 청장님께서는 그 적법 절차에 대한 판단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도 검토하겠지만 의회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좀 한번 논의를 해줍사는 당부를 드릴게요. 이게 이게 집행부에서 또 의회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건건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뭐 사실은 통례나 관례상 이건 없던 것을 또 새로 만든다는 것도 저희도 좀 난감하고 그렇거든요. 이제 성북구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성북구청과 성북구 의회로 봤을 때는 없던 일을 만드는 것일 수 있죠. 이제 그렇지만 이게 완전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늘상 하는 게 저희도 오늘도 내일 또 다른 창정 안건들 많이 처리하잖아요. 그게 늘상 저희들이 하는 일인데 그거 대수로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시 한번 고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추가로 뭐 요거에 관해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예? 추가로 요 문제에 관해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잘못하면 또 김호식 의원님을 제외한 21분한테 제가 또 혼날까 봐서 말을 못해요. 지금 더 말하면 21분 의원님이 예. 한 분의 의견이 다수 의견이냐 이런 또 이제 이런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예. 항상 그래서 의회는 22분의 의견이 다 같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다 생각이 다르죠. 그 의사가 정리되는 과정이 본회의 의결로서 표출이 되는 게 그게 의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옳다고 해서 뭐 우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회의 속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님도 요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간단하게 뭐 이거는 뭐 저기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라는 건데 이거 예산 심의하다가 이제 잠깐 이제 눈에 걸리는 게 있어서 이제 지적만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어떤 뭐 그 특정 저기 의원님을 뭐 폄훼하거나 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저 그냥 뭐 대놓고 얘기를 하면 그 홈페이지 웹서비스 통합 유지보수 제안서 평가위원회 그다음에 유성북 도시 통합관제센터 및 CCTV 통합 유지보수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저희 이제 동료 의원분이 한 분 들어가 계신데 그 이제 심의 내용은 저도 그래요. 공정하게 잘 하셨을 거라 믿어요. 단지 뭐냐면 그것이 이제 여기에 의원이 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 이제 맞느냐라고 하는 것만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싶은 거고 제가 볼 때 그 법령을 봤더니요. 이제 저희 그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평가위원회를 위촉을 하는데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이제 청구청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두 번째가 정부 투자기관 등등등등에 이제 해당 기술직력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 강사에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그다음에 1년 이상 근무 경력 기술사 또는 박사교수자. 마지막에 이제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제 사람. 이제 요게 이제 자격 요건이에요. 자격 요건인데 이제 요게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전문성, 기술성이 필요하다가 보니까 규정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또 그 정보전략위원회라는 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 또 그 정보전략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문성이나 기술성 측면에서 이제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을 이제 여기에 넣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제 이제 그렇지만 향후로는 이런 부분에 제가 그 지방개혁법이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보니 이제 그것이 딱히 이렇게 뭐 이게 딱 이게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행부에서 이제 그 위원회 제안서 평가위원회하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위원회하고 또 달라요. 여기는 뭐 저기 의회 뭐 추천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거는 전혀 아니고 이제 집행부에서 이제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해석컨대는 이제 의원이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게 위원회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할 때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좀 신중하게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려고 요 주제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거는 뭐 특별히 뭐 다른 뭐 청자님의 의견을 뭐 들을 거는 아니에요. 이제 아니고 아니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안 평가서 그 위원회에 대한 자격 요건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섯 가지 항목이 다섯 가지 항목인데 여러 가지 네 가지 그 다섯 번째가 하나 시민단체 대표 등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저희가 제안 평가서 위원을 풀로 50명을 선정을 합니다. 전체 50명을 50명을 선정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1, 2, 3, 4는 대부분이 지금 전문성, 공무원 또는 석박사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저희가 이제 해당 부서에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정보와 전략위원회라고 있죠. 정보와 전략위원회가 거기도 이제 거기도 이제 10분이 있는데
10분이 정보와 전략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뭐냐. 예산, 홍보, 전산, 정책 등 다방면에서 인터넷까지 전부 다 거기서 정보와 전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서에서 풀 50명을 선정을 할 때 그 위원회를 전체 넣었죠. 의원님이 그 해당 분, 그 의원님만이 아니라 다른 분도 들어갔어요. 두 분 다. 네, 맞아요. 예, 두 분 다 들어갔어요. 네. 두 분 들어갔는데 50명 풀을 놓고 해당 업체에서 추천을 하는 거죠. 네. 뭐 제가 방식은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부서 얘기 들어보니까 타국공 놓고 거기서 8명 이렇게 8명 선출을 네, 한답니다. 업체가 선정한다고 하죠. 예. 네. 이렇게 선출하는데 여기에서 어느 의원님이 선정이 된 거예요. 여기서. 예, 선정이 돼서 추천이 된 거예요. 추천이 돼서 거기서 8분이서 거기서 다시 이제 그 8분 위원 중에 그러니까 50명 풀기 위해서 8분 선정을 해서 8명에서 이제 또 한 분을 선정하는데 네. 자율적 기구 그 기구 내에서 선정을 하는 거지 모든 것을. 저희 뭐 우리 행정관은 관련이 없죠. 저기 그 제가 이제 어제 급하게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네. 제가 보니까 대체로 잘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 제한사평가위원회 꽤 많은데 예. 그때그때 또 협상형 계약이면 또 구성을 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예. 뭐 이제 뭐 짧은 시간 보긴 했지만 대체로 잘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소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게 실수라는 건 뭐죠?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정보화 전략위원회가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여기 제한사 평가위원회에 참여를 이제 두개과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제 그거 자체는 이제 판단을 좀 잘못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정보화 잘못했다는 게 전략위원회- 뭔지 그 얘기 지적을 해보라는 거야. 아니 자기 요건에 안 맞질 않으니까. 그건 이제 김호식 의원님의 기준에 안 맞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당연히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홍보 전산 정책 이걸 총망라해서 지금까지 이 위원회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그와 관련된 통상적인 업무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이 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아니, 인정되는 해당되는 자격자라고 저는 이렇게 봤던 공정하게 거죠. 평가하셨다고 당연히 믿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의도도 정보화 전략위원회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단지 정보화 전략위원회 분이니까 제한사 평가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제한사 평가위원회의 그 위원회 구성은 제한사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그다음에 상위법으로는 지방개혁법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위원회예요. 네. 그거는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거기 많다 보니 그분들이 이제 대거 들어오셨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것이 이제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이조 평가위원회 위촉에서 아까 불러드린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서 1, 2, 3, 4, 5에 해당이 돼야 되잖아요. 예. 다른 규정은 없으니까. 그러면 1, 2, 3, 4는 해당이 없어요. 예. 일단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음. 뭐 구현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예. 그다음 1, 2, 3, 4는 해당이 없으니 5호가 해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5호에는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는 의원이 참여하는 게 모양이 좀 안 맞다는 거예요. 자, 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무슨 이제 5가지를 다 충족돼야 이게 자격이 부여된다 네, 이렇게 네. 아니 저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 법 규정이 그렇게 5가지 중에 한 가지. 네, 5가지 중에 한 가지. 예, 5가지 중에 한 가지 맞으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5가지 중에 5항목에 한 가지가 필요하다, 적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장님 판단은 네.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이제 여기에 구의원이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직함이 추천이 되다 보니까 구의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정한 평가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전에 이런 업무를 충분히 감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자격이 된다.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네. 이제 보통 이제 법 규정에 보면 이제 구의원이 들어가거나 할 경우에는 명기되는 경우가 많고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오히려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법 규정에 보면 대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 저희 재량권이라면 무조건 의원님들은 좀 가치를 포함시키려고 근데 해요. 이제 이 5호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어쨌든 저의 판단으로는 이제 여기에는 해당하기 물론 이거는 뭐 제가 반드시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반드시 부합되지는 않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한사 평가위원회의 그 심의 결과가 바로 업체 선정으로 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게 시민단체 대표 등은 시민 대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 대표 등 뭐 다른 분들도 이게 계시죠. 포괄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일단 뭐 제 판단은 그렇다는 것이고 청장님은 이걸 좀 폭넓게 해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어쨌든 저는 문제 제기한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어차피 다 됐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과는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50명 중에서 이제 8분이 선정이 돼서 8분 중에서도 이제 거기서 내부적으로 이제 뭐 위원장도 뽑고 간사도 뽑고 이렇게 뽑을 거 아닙니까? 뽑았는데 저는 이제 뭐 이런 내용 이제 어저께서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는데 이제 자세히 부서별로 아침에까지 제가 이걸 같이 모여 스터디하면 내가 여쭤보니까 개별적으로 점수 이런 채점을 하잖아요. 근데 혹시 김호식 의원님이 그쪽에 어떤 초점을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의원님이 어느 점수를 많이 과다하게 준 것을 보니까 거기는 탈락됐대요. 예. 예. 탈락됐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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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의원님. 앞으로 이거 의원님 가급적 배제, 예를 들어서 명시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배제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넣어주는 거 옳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8개 중에 60 몇 개 중에서 약 한 40개는 명시가 돼 있거든요. 20 몇 개는 의원님들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김호식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앞으로 의원님들 폐지해야 할까요?